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알다시피 이동훈 목사님하고 사무엘 목사님께서 출타종에 계시고요. 토요일 날 오세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이 있고 또 열심히 있으세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되고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이동훈 목사님이 준비해달라 그래서 고민한 결과 부족하지만 제 유년기 간증하고 유학생활 할 때 간증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시대는 틀리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들어보면은 실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사실 그 갭 차이가 400년이나 되는 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약을 딱 폈을 때 전혀 낯선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마카베오 상하라고 해서 중간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이제 정경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로 볼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살짝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넘어오다 보면은 왜 다윗의 혈통에서 헤롯이 갑자기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성경에 한 번도 구약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뭐 이런 계파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의도 나오고 사실 뭐 어른들은 다 아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금요일 날은 좀 그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성경 말씀을 잠깐 우리 보고 그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베풀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기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거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저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청년을 지칭했지만 사실은 저희 모두를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복된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부모님, 좋은 부모님 안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사실 세상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유년기, 청소년기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의 본질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장성하지를 못해요. 겉으로 볼 때는 더 잘 나가고 더 화려하고 더 공부도 잘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심령 안에서는 이미 썩어 있고 버리운 자들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항상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 말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그 법 속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걷고 있는 거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배우고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시고 또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회심해서 돌이킬 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고 그 율례와 법도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은 자자손손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복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처음에는 이제 그 한 1년 동안은 미국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요. 교회를 정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제가 있는 동네에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을 다 가봤습니다. 매주 다른 교회를. 그래서 뭐 누트랑 처치도 가보고 정동 감리교회도 가보고 근데 오픈 바이블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진보적인 교회도 가보고 별의별 교회를 다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교회를 정해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미군 전형적인 이제 백인 교회인데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모이는 우드레이크 처치라고 하는 그 어셈블리 오브 갓 처치예요. 그 순복음 계통의 그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고 그 다니다가 사실은 이제 그 아시는 목사님이 지금 그 한인교회 그 제가 있던 곳이 오클라호마 털사인데 털사 작은 도시예요. 근데 그 한인들이 한 500명 있을래나?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국 사람을 만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토록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도시에. 거기에 한인들이 별로 없는데 교회는 4-5개예요. 한인 교회들이. 그러니까 다 조그맣죠. 조그맣고 거의 이제 뭐 1.5세들 아니면 유학생들 거기 이제 뭐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정 안 돼요. 다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별로 없고 한인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 정도 사이즈. 나머지들은 다 한 20명, 뭐 30명 요 정도.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유스 그룹 아이들을 좀 가리킬 전도사님이 필요한데 우리는 페이를 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죠. 돈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저는 미국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 더 좀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미국까지 와서 굳이 한국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좀 미국 교회를 좀 더 다녀보고 경험해보고 그럴 목적으로 제가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페이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그래서 고사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도 옆에 계시는 또 저랑 친한 서정관 목사님이 이전도사 좀 가가지고 좀 그렇게 해. 그래서 그러면은 한인 교회들이 다 미국 교회를 빌려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한인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 공간이 빌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오전에 그러면 미국 교회 가고 오후에는 한인 교회 가서 이제 그러면은 사역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어요. 예, 역시 페이는 없었어요. 바라고 간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조그만 교회고 그래서 거기서 1.5세들 유학생 애들 데리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또 뭘 했냐면 입시 상담을 했어요. 입시 상담을 했는데 제가 많이 알아서 입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 상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2023년도에 지금 미국 그 대학 랭킹 1위가 어딘지? 프린스턴이에요. 2위가 매사추세츠 공대, 흔히 MIT. 3위가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예요.
그러니까 그 동부 쪽에 있는 아이비리그들 있잖아요. 뭐 코넬, 다트모트, 브라운, 컬럼비아, 그다음에 미시건, 뭐 유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뭐 밑에 내가면 조지아 공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존 호킨스 있죠. 미국 의대. 그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 1위예요. 존 호킨스 의대가. 왜냐하면 한국 지금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병원의 근대화를 그 존 호킨스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 그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 회진도이죠. 그것도 존 호킨스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레지던트 그런 거 있죠. 레지던트 그런 그렇게 그 대학원생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그 제조도 그 존 호킨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 유명한 대학들이 동부에 싹 다 몰려 있어요. 미시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부에 또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요. 스탠퍼드, MIT 공대하고 거의 맞짱 뜨는 학교, 스탠퍼드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이라 그러거든요. 칼텍.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칼텍 있죠. 칼텍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아는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고, UC 데이비스, UC 얼바인, 뭐 UC 산타바바라, 뭐 그런 UC 계열의 학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플이라는 걸 봐요. 토플 본 사람 있죠? 그렇죠? 토플 학생들 중에 토플 본 사람, 그렇죠? 토플 봤죠? 그러니까 토플이 뭐냐면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second language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영미권에서 수학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게 이제 토플이에요. 그러면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 토플을 꼭 봐야 돼요. 미국에 있는 애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SAT를 봐요. 우리나라 수능 같은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7번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럼 보통 11학년에서 한 2번 정도 보고 12학년에서 한 번 정도 보고 아니면 10학년에서 한 번 보고 한 번 이렇게 3번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동 목사님이 라틴어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라틴어. 그렇죠? 라틴어 지금 배우고 있죠. 아이비리그에서 에세이를 볼 때 점수를 라틴어를 단어를 사용해서 쓰는 사람들한테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거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 목사님이 라틴어 괜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웬만한 상위권 대학들은 라틴어를 이용한 에세이를 봐요. 그래서 그 라틴어를 많이 사용하고 고급된 단어를 사용하는 아이들한테 플러스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라틴어 가르치고 프랑스어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만으로는 같이 경쟁하는 애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이비리그나 그 상위권 있는 대학에서는 뭔가 좀 특출난 아이들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그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게 라틴어예요, 사실은. 철학적인 거에서도 그렇고 사회학적인 것에서 그래서 대학들에서 그 학생들의 눈높이를 많이 높여 놓은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인재를 뽑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 목사님이 라틴어 가르쳐 줄 때 잘 배우세요. 여러분 언젠간 정말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대학 순위 사실은 아니에요. 과가 중요한 거예요, 과가. 그렇죠. 과별로 대학 순위가 다 미국은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아이들 입시 상담해 줄 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 그 학교들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그 학교들 저는 못 가요. 하지만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남들 다 하는 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취미로 끝내고 정말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뭔가. 사실 여러분들 MBA 있잖아요. 경영학 같은 거, 컴퓨터공학, 자동차공학 날고 긴다 하는 사람도 엄청 셌어요. 그럼 걔네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신 있냐 이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없어요. 그러면 남들 안 하는 거 해야죠.
남들 안 하는 거 그런 거 해야지 승산이 있죠. 사실 옛날에 저희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 독일에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가가지고 철학이나 사회학 이런 것들을 인문학 계통을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축산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독일로. 그래서 주변에서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저 또라이라고. 비싼 돈 주고 가가지고 거기서 축산학을 공부하러 가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그분이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롯데햄에서 소세지 만들어냈어요. 햄 만들어냈어요. 1인자예요. 우리 국내. 그래가지고 축산학과 그 교수로 초빙돼가고 그 사람밖에 없어요. 권위자가.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있는 요 앞을 보지 말고 큰 것을 보라는 거죠. 그 멀리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잠깐이고 앞으로 뭐가 이제 더 이제 길게 갈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추천해 준 게 그 원자력 폐기물 있잖아요.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도 안 하거든요. 위험하잖아요. 네가 해. 그리고 그 오클라호마에서 가장 유명한 게 기상학이에요. 기상학인데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 거기가 기상학의 세계 1위예요. 근데 기상학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일기예보가 진짜 잘 맞았어요. 그때 그 오유 장비하고 오유 그 석좌 교수가 와가지고 1년 동안 저희 기상청에 있었어요. 장비 가지고 들어와서 그때 진짜 잘 맞았어요. 근데 지금 다 철수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아무튼 이런 과를 선정할 때도 남들 안 하는 거 위주로 남들이 좀 무시하고 남들이 좀 이렇게 볼 수 있어도 그 앞을 내다보고 남들 안 하는 거 이런 거를 하면은 그래도 나중 대해서는 경쟁 우선 경쟁을 안 해도 돼요. 이동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평가받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그 분야에 우뚝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저는 이제 하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제가 그 길에 갈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선택해서 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유년기 때 사실 어떻게 이렇게 좀 나눌까 좀 고민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유학 생활에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나누고 그 제 유년기 시절은 그냥 잠깐 이렇게 훑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근데 빠뜨릴 수 없는 게 유년기 시절이 저를 만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흔히 말하는 삥땅이라는 거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너 참고서 사라고 돈 주고 하면은 샀다 그러고 다른 거 가서 먹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적을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그 어머님이 저희가 좀 가난했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어머니가 그 옷 서랍 속에 100원짜리들이 이렇게 모아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머니 안 계실 때 훔쳐다가 뭐를 사 먹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는 날 잡고 물어보셨어요. 너 그 돈은 받니? 그래서 제가 아니 못 받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꼭 여러분들 같았어. 그래서 못 봤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또 물어보셨어요. 너 정말 못 봤어? 그래서 아니 나 정말 못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회초리를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회초리로 사정없이 맞았어요. 종아리를.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잠을 잘 때 이렇게 누워서 못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잤어요. 근데 막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 그 브루튼 거기에다가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또 다니까 제가 잠이 깼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닭똥 같은 눈물이 제 그 여기 그 종아리에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그 초달에 회초리가
나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지팡이가 되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도덕질도 안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항상 그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너는 지혜를 받아야 되니까 잠언서를 특히 많이 읽어라. 그래서 잘 때마다 어머니가 꼭 잠언서 몇 장까지 읽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시험을 재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넌 성경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잠언서를 읽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인가 안 들어갔을 때인가 모르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80세가 다 되는데 지금도 어머니가 성경을 필사하세요. 아버지하고. 지금도 필사를 하세요. 그래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의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여장부신데 통이 크세요. 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좀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그럼 지금도 막 도와주시거든요. 막 있으면 막 퍼다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뭐 동생이나 누나가 아유 어머니 그렇게 했으면은 충분하다고. 그럼 어머니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신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교회 가면 절대 뭐 먹는 거 뭐 집으로 절대 가져오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가져오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못 가져가.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서 어떤 것도 집으로 가져오지 마.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동호 목사님이 항상 갈 때 항상 싸주셔. 본인은 안 가져가세요. 이동호 목사님 본인은 절대 가져가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목사님들 막 싸주셔. 성도님들 갖다 주시는 걸 막 싸주셔요. 그러면 저 괜찮다고 그래도 이것만 가져가라고 막 그러면은 이거 받아요. 그러면 차에다 놔. 그럼 집에 갖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집에 갖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누구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일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 목사가 된 것은 저희 뭐 학문적인 깊이나 신학대학의 졸업장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기도가 저를 이제 목사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 회초리 사건 이후부터는 제가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않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초달을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니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더 초달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자녀가 잘 되게끔 더 격려도 해주고 초달도 해야 되는 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주신 달란트 같은 거가 있어요. 저는 체력적으로 이동호사 항상 체력 설교를 하시죠. 저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종지부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씀하셔서 전 사실 그 중학교 때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구기 운동은 못해요. 혼자서 하는 운동. 그래서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모래주머니를 좀 차고 다니면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래주머니를 사서 찼는데 좀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돼가지고 무게가 줄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납주머니로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납주머니를 5kg짜리를 여기다가 차고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납이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그래도 찼어요. 잠잘 때만 벗고 항상 있을 때는 이 납주머니를 항상 차고 다녔어요. 차고 다니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차고 다니다 보니까 제 몸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뭐 불편함이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학교 때 교내 체육대회를 했어요. 교내 체육대회를 했는데 100m
넓이 뛰기, 높이 뛰기, 계주 200m 해서 5관왕을 제가 했어요. 5관왕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저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재능이라 생각하는데 뭐 연습한 것도 아니에요. 5관왕을 했어요. 근데 막 옆에서 제가 월등히 앞섰어요. 옆에서 제가 막 뛰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 들어와요. 그러면은 애들이 헥헥거리고 막 그래요. 헥거리고. 근데 저는 힘이 안 들어요. 지치지가 않아요. 저는 병 걸린 줄 알았어요. 왜 안 지치지? 나 병 걸렸나? 왜냐면 지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만 했으면 쟤네들은 지치는데 나는 왜 안 지치지? 아니 그럴 정도로 제가 그 피곤함이 없고 지치진 않은 거예요. 체력이.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그 제가 팔굽혀펴기 또 하루에 꼬박 200개씩 하고요. 윗몸일으키기도 꼬박 200개씩 하고 꼭 잤어요. 그렇게 하다가 매일 그렇게 하니까 제 몸이 저도 모르게 어느 정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나 봐요. 제가 옛날에 그 쿵푸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나도 저렇게 강인한 체력을 갖고 담을 타고 넘어다니고 그러려고 사실 이거 모래주머니 찬 거거든요. 별다른 이유 없어요. 모래주머니 그러려고 찬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3 때 체력장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체력장을 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갔거든요. 아마 저희 같은 세대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체력장을 하는데 제 턱걸이를 이제 저희가 20개가 만점이에요. 만점이 18개인가 20개가 만점인데 제가 막 하고 있으면 이제 됐으니까 내려오라 그래요. 저는 이제 넘어섰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내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턱걸이 하나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갈 때 이게 체력장이 있어야지 가는데 걔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해줄게. 또 가가지고 몇 명 대신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반 애들 것도 해주고 이렇게 골고루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력이 사실은 좋았어요. 그렇게 체력이 좋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인천시 대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인천시 대회, 육상대회. 근데 육상부에서 나가는 애들, 육상부에 나가는 애들보다 제가 더 잘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100m 기록이 중학교 때 11초 플랫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한국 100m 기록이 10초 56인가?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중학생인 저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칼루이스 있잖아요. 저희는 칼루이스였거든요. 칼루이스가 넓이 뛰기 기록이 8m 몇인데 제가 기록이 6m 20이었어요. 그래서 육상부 선생님이 저를 너무 탐내하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나가면은 무조건 인천시에서 우승을 한다.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있으면 육상대회 나가는데 네가 좀 나갔다 오라고 학교를 대표해서 교장 선생님이 하라는데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6교시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4교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육상부들 막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빵 나눠주고 해서 저는 그늘에 앉아서 빵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육상부 코치 선생님이 오더니 왜 너 연습 안 해? 그래서 연습이요? 왜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연습해야지 그거 나가지. 그랬더니 너 이거 뛰어봐. 그래가지고 그냥 빵 먹다 말고 가서 뛰었어요. 그랬더니 쉬어. 그래가지고 그 인천시 대회를 나갔어요. 사실은 나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100m 종목하고 200m 종목이 겹쳤어요. 시간이.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내보내야 되는데 안 겹쳤으면 두 개 다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겹치니까 저보다 좀 뜀박질이 좀 느린 애가 100m 나가고 그리고 막판 스포트가 좀 강하고 지구력이 있는 네가 200m를 나가라. 그리고 400m 계주를 같이 뛰고 넓이 뛰기를 뛰고 그래서 저희가 다 우승했어요. 인천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상대회 있을 때마다 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는 사실은 이제 공로상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이게 성적 우수상이 아니라 공로상을 공로상. 근데 이게 뭐 샤프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메달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인데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체력을 주셔서 사실 그 은혜가 감사해요. 나중에 이제 이 체력을 사용할 때가 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중학교 때 또 저희 어머니한테 아주 크게 꾸중 들은 일이 그 사건, 그러니까 제 유년 시절 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2 때인가 중3 때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집이 3층 집이에요. 3층 집인데 제 방이 3층에 있어요. 그리고 3층 문을 열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 제 친구들하고 저희 집에서 공부하겠다고 저희 집에 이제 친구들이 왔어요. 거기에 전교 1등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전교 1등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가방을 열면 수학 정서, 그다음에 성문, 종합, 그다음에 화투가 들어 있었어요. 가운데 화투가 들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자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그 화투 해봤자 미나토밖에 그림 맞추는 거 미나토밖에 못했거든요. 이게 꽃타짜 이게 싸움 투자잖아요. 꽃들의 전쟁이잖아요. 이게 그림 맞추는 거.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신기술이 있는 거죠. 고수도. 그거를 저희들한테 전수시켜 주겠다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친구들 왔으니까 공부하고 있으라 그러고 이제 과일 깎아준다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친구가 화투를 꺼낸 거예요. 저는 이제 담요를 제공했죠. 그래서 그 화투를 가지고 야, 네 가장 먼저 내고 먹어야 될 게 비풍초 똥팔쌈이야. 뭐 알아? 이게 쳐보신 분은 알 거예요. 비풍초 똥팔쌈이야. 그거 외워야 돼. 그래서 비풍초 하면 우리가 똥팔쌈, 비풍초 하면 똥팔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 오는데 뭐 비풍초 똥팔쌈이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귀에.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 이게 뭐 수학 공식을 외나 보다 아니면 뭐 화학 공식 같은 거를 외나 보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애들이 화투를 치면서 비풍초 똥팔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막 화가 나셔가지고 그 화투장을 잡아가지고 창문 열고 바깥에다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지나가는 사람은 날벼락이죠. 하늘에서 화토비가 내리는 거예요. 막 똥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지고 막 사쿠라 막 이런 거 막 떨어지는 거죠. 화토장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튀었어요. 그 사이에 저만 남겨놓고 다 튀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창문을 보면서 비풍초 똥팔쌈 그랬어요. 아 그랬는데 그때 엄청 어머니한테 또 한 번에 회초리를 맞았어요. 또 그때 그 이후부터 안 해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 전교 그 1등하는 그 친구 지금도 제가 친하거든요. 그래서 친한데 제 유학 시절에 없어서는 안 될 친구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짧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동욱 목사님이 뭐 그 태권도부 주장 전국 챔피언하고 싸웠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하셔서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이게 너희들 더 이상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사실은 저는 이제 싸움에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싸움하면은 맞을까 겁나는 게 아니라 때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우리 어머니가 병원비를 얼마나 물어줘야 될까. 이것부터 계산이 되니까 싸움은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예전에는 뭐 그러면은 뭐 보통 사람이 싸우면은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어디 다치는 거 아닌데 그 저는 이제 반대예요. 내가 잘못 때려가지고 혹시 전치 몇 주가 나오고 하면 이거 어머니가 이거 병원비 물어주고 하면 이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안 하는데 근데 싸움을 부추기는 애들이 있어요. 밤마다. 항상 밤마다. 근데 그 애가 이제 태권도부 주장이면서 그 패더급인데 한 키도 한 이동호 목사님 안 하고 등치는 더 좋고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전국 태권도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걔 귀에 이제 아우 몇 반에 누가 싸움을 잘하더라 이렇게 애들이 이제 부추긴 거죠. 전혀 관심도 없는데 사실 근데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교실로 가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같아였고 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깐만 화장실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태권도부 애들 데리고 이렇게 저를 둘러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내 욕을 하고 다니고 여기서 싸움을 네가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소문내고 다닌다며 그래서 나 그런 적 없다고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를 미는 거예요. 저를 안 밀었으면은 괜찮았는데 저를 밀잖아요. 그래가지고 때렸어요. 왜냐면은 한 번에 끝났어요. 그냥 한 번 때리고 끝났어요. 그 등치 좋은 애가 한 번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태권도 자기 주장에 떨어지니까 뭐 덤비잖아요. 그 옆차기로 하고 뭐 하고 그냥 끝났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없어요. 수업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 그래 빨리 가야 돼. 그래가지고 방과 후에 어디서 또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없어. 다 방과 후에 갔는데 없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되게 싱겁게 끝났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옛날부터 그 특공무술이라고 6학년 때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거기 이제 모토가 뭐냐면 3초 안에 넉다운. 그러니까 3초를 넘기면 내가 이겨도 지는 거야. 그러니까 3초 안에 빨리 끝내야 돼. 왜냐면은 1대1 싸움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4대1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소모가 시간이 끌면은 체력적인 소모가 빨리 오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3초 안에 한 명씩 끝내야지 승산이 있는 거예요. 걔는 2초? 걔는 2초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번에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걔가 이제 반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경솔했다고. 그래가지고 이해한다고.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저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기가 부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저도 미안하잖아요. 사실 인간인데. 그래서 걔가 이제 나중에 이제 태권도 대회 나갈 때 국기원에서 하는데 제가 응원 가지고 했어요. 네,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사실은. 네, 그 얘기예요. 이동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궁금해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했는데 제가 이제 고3 때 좀 이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고3 때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 자율학습을 주일도 나와서 자율학습을 시켰어요. 본인은 안 나와요. 본인은 안 나오는데 반장한테 누구누구 안 나온지 이름 적으라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도 이제 나와서 9시부터 5시까지 자율학습하고 들어가게끔 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 가야 되니까 안 갔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면은 누구누구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담임선생님 받고 나와. 그러면 자율학습 빠진 시간만 개수만큼 맞거든요. 엉덩이를. 근데 그 다음 주도 제가 또 안 갔어요. 그거 괘씸하잖아요. 다른 다 나오는데 그 다음 주도 또 안 갔어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만 되면은 맞을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갔어요. 사실은.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모르죠. 제가 그렇게 맞고 다녔는지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 부른다고 하니까 무슨 일인가 왔는데 이런 일 때문에 아이가 그러니까 주일날 안 나와서 자율학습 안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자초지종은 알고 어머니가 난리를 쳤어요. 와서 교장 선생님이 말렸어요. 그래서 이딴 학교 안 다녀도 된다고 대학 갈 필요도 없다고 자퇴를 시키겠다고 제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자퇴를 시켜버리겠다고 어머니가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만 자율학습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을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 네, 고3 시절에 그렇게 해서 근데 담임 선생님한테 미운털을 박혔죠. 사실 내가 원하는 학교 원서도 안 써주고 그러니까 미운털을 굉장히 많이 박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이제 이동 목사님하고 선후배인데 이동 목사님이 선배인지도 몰랐어요. 네, 같은 학교인지도 모르고 근데 미국 가서 사실은 알았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 얘기하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원을 제가 일반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 대학원을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비푼조 똥팔삼 걔 전교 1등하는 애가 걔가 먼저 가 있었어요. 그 랭귀지 스쿨에 먼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너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은 여기서 좀 아르바이트하고 여기서 공부하면은 한국에서 다니는 것처럼 다닐 수 있어.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서강대 영문학과
장학금, 풀장학금 받으려고 서강대 영문학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 학력고사에서 2개를 틀렸어요. 저희는 학력고사거든요. 그 수능이잖아요. 수능에서 2개 틀린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가정형편상 장학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서강대 영문학과를 그때 갔어요. 그때 저희 때는 서강대 영문학과가 연고대보다 영문학과가 셌어요. 서울대하고도 견줄만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갔는데 토플 만점 나오는 그 친구가 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상위 클래스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믿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뭐더러 힘들게 공부를 해. 여기 한국에서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는 하겠다고 하고 사실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또 연락이 와서 기도해봤냐 그래서 안 해봤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내가 다음에 갈 테니까 그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안 오면은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갈 생각도 없는데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갈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 아니면 안 도와준다니까 굉장히 조급함이 생기니까 그래서 알았어 내가 기도해볼게.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본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이 가라고 허락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 그걸 기도 응답으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학교를 또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드시 그냥 한국에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고 싶으면 가 그러는 거예요. 되게 쿨해서요. 가고 싶으면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그랬더니 가고 싶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메일로 문자를 보내서 그 혹시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는지 그 보내주면은 내가 그 미국에 가겠다. 그래서 좀 있다가 한 일주일 있으니까 이제 그 랭귀지 스쿨 I-20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비자 인터뷰 날짜 잡고 그리고 비자 인터뷰를 하고 그냥 일주일 만에 비행기 끊어서 갔어요. 그냥 어차피 응답은 됐잖아요. 지질 끌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일 싼 비행기 어디 경유하는 비행기 상관없어. 제일 싼 비행기 그리고 그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비행기. 그래가지고 그걸 끊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사실 제가 그 2000년 8월 그러니까 15일 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 계획은 다음해 1월 달에 대학원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리한 계획이었죠. 그 제가 가가지고 9월에 랭귀지가 시작하는데 그 다음 1월에 학교를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무리한 계획인데 아무튼 1월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도와주겠지. 언젠간 도와주겠지 하는데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시간만 내년 나 1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문법을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 문법책 5권을 정독으로 떼었어요. 그리고 미국 문법책을 마지막으로 다 떼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토플을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 토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토플을 왜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학교 랭귀지 스쿨 졸업하고 나면 그냥 단계적으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만약 토플 본다 그랬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왜 보고 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유학을 얘기하면서 토플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이거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미국 대학 가려면 토플 봐야 되는데 토플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그 토플 만점은 제 친구가 나오는 거지 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걔만 믿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는 토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여태까지 토플 나왔던 그 예제 문제를 한 300개를 뽑았어요. 300개를 뽑아서 매일 저녁마다 토플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지금은 저희 때가 이제 PBT예요. 페이퍼로 보는 그 토플이고 그 중간에 컴퓨터로 보는 게 CBT. 그다음에 지금 최근이 이제 IBT예요. IBT인데 지금 제가 알기에도 여기 토플 거의 만점 나오는 학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IBT 12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80점 지금 80점 점수면은 대학원을 갈 수가 있고 옛날에 PBT는 550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점이 677점이었고요. CBT는 213점 나와야지 이제 그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최소 점수예요. 그래서 그 푸는데 사실 이게 스킬이 없다 보니까 이 토플이 스킬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 그 당시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스킬도 모르고 그냥 풀면 되는 줄 알고 푸는데 이게 그냥 모의 테스트를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반도 못 풀어요.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반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스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머 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동사하고 주어하고 수일치가 됐는지 보고 뭐 동의어 찾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일일이 그걸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리딩 같은 경우도 주제를 찾는 거 그러면은 미국은 항상 그래요. 두 가지씩이에요. 항상 그 중심돼 핵심되는 내용은 머릿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라도 딱 피면은 모든 그 책의 중심된 내용들은 다 머릿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퍼스트 패러그래프 라스트 센텐스 딱 보면 그 주제가 딱 그게 박혀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해석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요? 안 나오죠. 점수가. 리스닝 당연히 안 나오죠. 제일 어려운 게 리스닝인데. 그러니까 이걸 시험을 계속 보는데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점수는 안 나오고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친구는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나 혼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 랭귀지 스쿨은 가야지. 빠지면은 또 이 비자가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랭귀지 스쿨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그 랭귀지 스쿨에서도 숙제를 엄청 내줘요 또. 그럼 숙제 해가면서 이 토플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데 1월 달이 점점 다가오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를 봐도 470, 480, 550이 넘어야 되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월 학기에 못 들어갔어요. 1월 학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사실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1월 학기 못 들어가면 5월 학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5월 학기가 첫 학기예요. 저희는 이제 3월 학기지만 미국은 5월 학기가 첫 학기인데 거기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토플 점수 안 나오면은 이제 때려치고 한국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막상 또 한국 가려니까 좀 약간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도 있고 막 여기서 돈도 많이 썼는데 그냥 들어가기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토플 푸는 스킬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 스킬 익히면서 하니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토플을 봤어요. 그래서 입학 허가가 됐어요. 이동호 목사님은 저보다 먼저 들어가셨고요. 랭귀지 스쿨은 같이 했는데 이동호 목사님은 먼저 들어가셨고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제 토플 나왔으니까 해방이다 했는데 지금부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첫 학기 이제 시작돼가지고 수강 신청하는데 어떤 과목이 제일 만만한 과목일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 막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MDB Master of Divinity가 91학점이에요. 마스터인데 굉장히 많은 학점이에요. 그러니까 MBA나 MA나 뭐 이런 것들은 50 몇 학점, 테솔 이런 거 30 몇 학점이에요. 그러면 MDB는 다른 마스터 2개 할 수 있는 분량의 시간과 돈이 들어요. 그래서 MDB를 했다 하면은 거의 인정을 해줘요. 미국에서도 MDB 학문을 했다고 하면은 그만큼 MDB 학문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학문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수강 신청을 하는데 누구 뭐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선 그 전공 필수
우선 듣자. 그래서 전공 필수로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 그 MDB는 required 최소한으로 이렇게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점수가 12학점이에요. 12학점은 무조건 해야지 I-20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12학점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러면 3학점짜리 4개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돈은 학점당 돈을 내요. 만약에 여기서 페일이 되면은 그 돈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막 노자판으로 하면은 다 페일 되죠? 그러면 돈 다시 내고 다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아우 나 이 과목 성적 안 좋은 것 같아서 드랍시켜야지. 그렇게도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성적이 안 좋아도 돈 때문에 그냥 유지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학기 신청을 했어요. 4과목을 3학점짜리 4과목을 그래가지고 그 클래스에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요. 왜냐면은 그 앞자리에 앉으면 뭔가 좀 마음가짐도 좀 새로울 것 같고 또 교수님도 또 처음인데 좀 이렇게 눈여겨 볼 것 같고 해서 그냥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이게 랭귀지하고 차원이 틀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한국에서 신학도 안 했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얘기들을 영어로 하는데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공책을 노트 필기하려고 공책을 폈는데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아마 이거 경험한 유학생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교수님이 볼 때는 눈 동그랗게 뜨고 앞에 쫙 쳐다보고 가니까 야 학습 태도 너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난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들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근데 왠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내일도 이럴 텐데. 그렇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이럴 텐데. 다른 수업도 이럴 텐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은 점점 이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더 가서 이제 미터մ 이그잼을 봐야 돼요. 중간고사.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이널 이그잼이 있는데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미터մ 이그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배운 게 없어. 근데 뭘 시험을 봐야 된다는데 나는 배운 게 없잖아요.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사실. 교수님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내 인터내셔널 학생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하지만 이해를 못하겠다. 교수님 웃죠. 좋아하는데 왜 이해를 못해?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도 자기는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했던 교수님이기 때문에 너의 심정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된 페이퍼를 줄 테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너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또 과목의 교수님을 또 찾아갔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건 뭐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당장 시험 봐야 되니까 가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해한다고. 교수님들 은혜가 있어요. 이해한다고. 그래서 요 책 분량에서 여기서만 낼 테니까 여기만 우선 공부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또 어떤 교수님은 이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를 튜더로 붙여줄 테니까 걔하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정말 은혜롭게 대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만 엄청 공부한 거예요. 거기만.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여기서만 나온다고 하니까 막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첫 학기 미터մ 이그잼하고 파이널 이그잼도 사실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봐가지고 봤는데 저희가 4.0 만점이에요. 4.0 만점인데 제가 그때 올해가 나왔어요. 4.0이 나왔어요. 저는 알잖아요. 제 실력이 아닌 거. 그렇죠. 놀랄 것도 없어요. 저는 이미 다 받아서 그 소스 안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 실력이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요. 정말 은혜인데 한국에서도 제가 그렇게 올해일을 못 받아봤는데 여기서 내가 올해일을 받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가 또 시작했는데 다음 학기도 사실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다음 학기도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한 과목당 페이퍼를 4개를 내요. 그러니까 3개는 북크리틱, 책을 읽고 제가 서머리를 하고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는 거는 이제 리서치 페이퍼, 롱 페이퍼예요. 13장짜리를 내요. 근데 제가 4과목을 드리니까 한 학기에 16개를 내야 되는 거예요, 페이퍼를. 페이퍼를 16개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굉장한 프레셔가 오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때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할 시간도 일하면서 이거 할 시간도 없다니까 이게 시험 다가오고 페이퍼 내는 듀데이가 오면은 이 프레셔가 굉장히 너무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 2번째 학기도 그렇게 해서 교수님의 도움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2번째 학기도 공부를 해서 이렇게 2번째 학기가 끝나갈 좀 됐는데 학과장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낸 페이퍼가 프레저리즘에 걸렸어요. 표절. 흔히 이제 표절 있잖아요. 표절. 그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걸 이렇게 갖다 쓰는 거 그거 아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거 범죄거든요. 한국 유학생들이 흔히 이제 걸릴 수 있는 게 프레저리즘인데 그거 이제 제가 걸렸어요. 제가 걸려서 학과장실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페이퍼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프레저리즘이다 이거 범죄라고. 그래서 너 이거 그 학교 징계위원회 열어서 이거 회부해야 된다고 학과장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가 있으라고 나중에 부른다고. 그래서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 거리죠. 무너지는 거죠. 원래 이제 그 공식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를 갖다 쓸 때는 코테이션 마크를 갖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쌍따옴표 있죠. 코테이션 마크. 그거를 갖다 그대로 찍으면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안 찍고 아니면은 문장의 형식을 바꾸면 돼요. 문장의 형식.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주어 동사에서 다 이렇게 스위치를 시켜서 다 이렇게 바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스킬이 또 없는 거죠, 사실은. 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걸려서 그래서 다음에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 것이 왔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갔는데 이런 종이 이제 A4 용지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진술서를 쓰라는 거니 아니면 이거 뭐 반성문을 쓰라 그러는 건가 그거 딱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카데믹 스칼러십 신청서를 주는 거예요. 성적 장학금 신청서.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P라고 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지금 1학기하고 2학기 때 학점을 계산해 보니까 3.75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 이상이면은 아카데미 스칼라십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3.75가 나왔으니까 신청하라는 거예요. 나는 징계받으러 갔는데 아카데미 스칼라십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생뚱맞은 거죠. 그랬더니 네가 지금 그 프레저리즘 한 거는 처음이고 인터내셔널 학생이고 하니까 학교에서 익스큐즈 해주겠다. 그냥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일제 장학금 신청서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 실력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정말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이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이제 시작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91학점이라는 그 학점을 시간 안에 끝내기란 상당히 힘들어요. 또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첫 학기는 이제 도미토리에 들어갔어요. 그 기숙사,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이제 아이들하고 좀 어울리면은 영어도 좀 늘고 또 미국 생활도 좀 하고 할 것 같아서 도미토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깥에서 혼자 자취하는 게 훨씬 싸요. 그 도미토리에 들어가면 도미토리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페테리아 그 비용을 따로 내요. 도미토리 비용만큼 카페테리아 비용도 내야 돼요. 근데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밥을 거의 못 먹어요. 카페테리아에서. 그건 돈만 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미터리에 가면은 이게 층수가 높아요. 한 10몇 층 되고 여자 기숙사도 한 10몇 층 되는데 아침 조식 시간에 그 여기 층마다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층마다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브라더 윙, 시스터 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브라더 윙 같은 층에 있는 브라더 윙과 시스터 윙은 조식 시간에 같이 가가지고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서로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점은 뭐냐면 걔네들한테 제 페이퍼를 수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애들한테 나 이거 썼는데 좀 한번 봐줘. 이렇게 하면 걔가 틀린 거 뭐 이렇게 뉘앙스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이렇게 페이퍼를 교정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 브라더윙, 시스터윙 그 밥 먹으면서 이거 페이퍼 교정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요. 그 갔는데 제 룸메이터가 그 제이슨이라고 키가 2m가 넘어요. 2m가 넘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빨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한참 동생이더라고요. 근데 걔가 걔 베드가 어디냐면 문 여는 데 있고 저는 그 안쪽에 있었어요. 걔가 2m가 넘으니까 걔가 잠자면은 발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저쪽까지. 그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걔 잠자기 전에 화장실 빨리 갔다 와야 돼요. 걔 잠자기 전에 화장실에 빨리 갔다 와요. 그거 걔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리를 좋은 자리에 잡는 거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이슨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 서로 바쁘니까 잠잘 때 한번 만나고 하이 하고 굿나잇 하고 자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그 돈 내고 도미토리 생활하기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와서 그 흔히 우리 아파트라 그러는데 한국 가면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2층 정도 되면 그냥 다 아파트라 그러는데 털사가 이제 그 물가가 굉장히 싸요. 집값도 싸고 한 380불이면 저 원룸 큰 거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얻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됐어요. 생활하게 됐는데 이제 일은 물론 하죠. 계속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원래 그 유학생들이 그 미국에서 일하는 거 불법이에요. 학교에서는 일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할 수는 있는데 근데 학교에서 일하는 건 우선은 바깥에서 일하면 기본적으로 7불을 줘요. 그 당시. 그 당시 우리나라 편의점 알바가 1,200원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 알바가 시간당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8,000원이 넘어요. 그럼 굉장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일하면 5불밖에 안 줘요. 그리고 좋은 알바 자리는 다 백인 애들이 차고 들어가가지고 할 게 없어요. 잔디 깎는 거 이런 것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안 맞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라든가 뭐 그 음식점 뭐 아니면은 뭐 뷰티 서플라이샵 뭐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있으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일을 계속했어요. 일을 계속했는데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가스 스테이션에서 이제 그 세일즈하는 그 일을 했어요. 캐셔하는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편의점이랑 같은 거예요. 미국은 편의점에 그 주유소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거기서 하는 건데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그 다운타운에 있었고 저희 집에서 차 타고 한 30분은 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어차피 30분 달려서 하는데 일을 좀 많이 해야지 그래 좀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제 차가 이제 좋은 차는 아니에요. 중고차기 때문에 근데 타고 오는데 이제 그 경찰이 이제 따라 붙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한국처럼 사이렌 켜고 세우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미국은 그냥 경찰이 이렇게 차 가다 보면은 경찰이 차가 따라 붙어요. 그러면 차선을 옮기면은 또 따라 붙으면 걸린 거예요. 그럼 알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 눈치 없이 계속 달리죠. 그리고 경찰 다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식인데 그래서 딱 가는데 이유 없이 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술 마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술,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최소한의 그게 저는
제 하나님께 대한 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게 이제 구원하고 뭐 이런 신앙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내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술,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저한테 경찰관이 술을 먹었냐고 하니까 제가 기가 찼죠. 그래서 안 먹었다고. 그랬더니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여달라 그래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꼬투리를 계속 잡는 거예요. 뭐 하나 떼어야 되는데 꼬투리 잡힐 게 없는데 뒤에 이제 차 뒤에 이제 그 깜빡이 있는 부분이 불이 하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은 거예요. 너 이거 지금 안 들어왔다고. 너 이거 때문에 티켓 끊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100불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번 돈이 80불도 안 되는데 그날 7시간 일해봤자 70불이에요. 근데 오다가 100불짜리를 끊은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가서 일하다가 왔는데 지금 이걸로 100불짜리 끊었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30불이잖아요. 20불, 30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2시 다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밥이나 먹자고 밥을 열었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웃기지만 그때는 되게 서글픈 거예요. 너무 서글펐어요. 아니 시컨 일했는데 돈은 못 받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밥 먹으려고 12시에 왔는데 밥은 없고 너무 서글픈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진짜 여기 일하러 왔나, 내가 유학생이야 근로장학생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마음속에 심란하고 너무 서러워서 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음성으로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다 안다라는 그 음성이 확 들리는데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때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예. 이 고충을 누가 할까?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내 친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나만이 겪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그건 잊고 또 하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바꿨어요. 아르바이트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오피스 클리너. 그 다운타운에 사람들이 이제 일하러 해서 일 끝나고 나면 5시, 10시 되면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건물이 비어요. 그 교회 청소하듯이.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혼자. 스퀘어피스에 따라서 이제 페이가 틀리거든요. 이왕 하는 거 좀 큰 거 하자. 근데 그것도 중간에서 다 띄워먹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기 되게 까다로운 것들을 맨 밑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주고 자기들은 편한 거. 광장 같은 거, 그 광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체육관 같은 데는 뻥 뚫려 있지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퀘어핏에 따라서 크니까 돈을 많이 주는데 이거 조그만 것도 이렇게 사무실 문이 막 있으면은 일일이 따고 들어가가지고 쓰레기 픽업하고 그다음에 백큐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하면 문 따고 들어가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것들만 유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 작잖아요. 공간이 커야지 돈이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은 좋은 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하면서 왜냐면 아무도 없어요. 그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마주 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용한 시간,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육체 노동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그 3D 직종도 아니고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 두 번째, 너무 적막하다는 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 아파도 가고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 언제 가서 또 해줘야 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하다가 이것도 괜찮은데 좀 더 다른 걸 좀 찾아보자. 그래서
좀 시간적인 할애도 되고 좀 이렇게 책도 볼 수 있는데 없을까 했더니 런더리 그 있잖아요. 그 세탁소 코인 세탁소거든요. 그거 와가지고 애들이 이제 코인 넣고 막 돌려요. 그러면 그 카운터 앉아가지고 그 잔돈만 바꿔주면 돼요. 이제 뭐 100불짜리 오면은 그 기계에다 넣을 수 있게끔 20불짜리 바꿔주든지 이렇게 하고, 그 컴플레인 하면은 가서 이제 뭐 멈추거나 기계가 멈추거나 컴플레인 하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봄들 제가 아나요? 모르죠. 옮겨? 그리고 걔가 옮기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옆에 옮겨. 그럼 끝이야. 제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메케닉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면은 그러면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면 책 보고 앉아있다가, 근데 조금 짜요. 그게 6불이에요. 6불 50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좋은 자리는 자리를 잠깐 비우면은 다른 사람이 차고 들어서 또 없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은 다 가져본 것 같아요. 알바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오래 한 게 그 뷰티 서플라이 샵이라고 그 흑인들 가발 샵이 있어요. 흑인 애들 가발부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뷰티 서플라이 해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뭐 손톱, 뭐 그다음에 뭐 그 케미컬 종류들 있죠. 샴푸 뭐 이렇게 바디워시 하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굉장히 커요. 근데 저희 집에서 1시간이 좀 넘어요. 노스 쪽에 있고 약간 할렌가 쪽에 있는데 고기 일을 좀 오래 했어요. 사실 거기를 가면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이니까 최소 저는 거기서 일을 하면은 7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왔다 갔다 시간이 세이브를 시킬 수 있고 돈을 좀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학교 만약에 오프된 날은 무조건 그냥 때려박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날은 풀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거기는 흑인들만 와요, 흑인들만 오는데 솔직히 흑인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그래도 입 바깥으로 발음을 내니까 알아들 수가 있는데 흑인들은 입을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입으로 먹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또 흑인 아주머들 할머니도 오셔가지고 이 가발이 나한테 어울리냐 저 가발이 어울리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세일즈니까. 그러니까 그 가발도 종류가 많아요. 그게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는 그 가발은 그 홀윅, 그러니까 전체 쓰는 윅, 그 가발을 홀윅이라고 그러고 하프윅도 있어, 부분만. 그리고 젊은 애들은 뭐냐면 그 머리를 사요. 그 휴먼 헤어가 제일 비싸요. 사람 진짜 머리. 그 49.99 플러스 텍스인데 아직도 기억하네. 그거를 사요. 돈 있는 애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돈 없는 애들은 신세틱, 그냥 그 모조 머리를 사서 그 여기다가 뜨개질처럼 이렇게 꼬는 거예요.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레게 머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전문 용어로 브레이딩 헤어예요. 그게 걔네들이 쓰는. 근데 걔네들이 그걸 한번 꼬죠? 그러면은 이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못 감아요. 간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약품을 뿌려요. 이렇게 파우더 같은 거를 간지럽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씻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매달 이제 말이 되면은 텍스가 리턴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머리를 사러 또 오는 거예요. 머리 사러 오는 날이에요. 항상. 그래가지고 머리를 항상 해가지고 걔네들이 동경하는 거는 그 백인들 블론디 헤어나 우리 그 아시안 계열의 블랙 헤어 이렇게 그런 자연스러운 머리를 굉장히 동경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일을 매니저급으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책이 매니저가 아니고 북박이로 하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급으로 그래서 일을 한 거고, 거기는 흑인 애들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훔쳐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둑질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거기다 가드를 세워놔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가드들이 딱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딱 해요. 근데 걔네들이 훔쳐가요. 걔네 믿으면 안 되거든요. 걔네들이 훔쳐가지 말라고 세운 가드들이 훔쳐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캐셔 보는 흑인 애들 있잖아요. 금고를 통째로 들고 가버려요. 다음 와서 계산하려 보니까 금고가 없어.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와요.
그게 애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근면하고 성실한 게 전혀 없어요. 솔직한 것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한국 분들은 한국 사람 쓰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없는 동네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알바를 하는 거를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되게 대우도 좋고 잘해줘요. 그리고 캐시로 우선 돈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 알바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다 알바를 해요. 사모님들도 다 알바를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해서 알바를 다 하죠.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제가 혼자이다 보니까 이 밥 해 먹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곤욕이고 힘든 거예요. 학교 가면은 이제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밥을 해놓을 수도 없고 갔다 와서 밥을 먹으려고 보면 또 시간도 안 맞고 막 이러다 보면 밥을 집에서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반찬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방학 때 한국에 나오면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때는 이제 그 이민 가방 그 32kg짜리 2개를 붙일 수가 있는데 한국에 나오면은 이제 미국 들어갈 때 책, 옷 이런 거 하나도 안 가져가요. 라면, 오로지 라면.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들이 있잖아요. 깻잎, 통조림 뭐 이런 것만 잔뜩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어디야 그 싱크대에 거기다가 다 진열을 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흐뭇한지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 또 선물할 거 주고 그거를 다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은 위안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하나하나 빼먹다 보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너무 이제 그 제가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는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밥 해 먹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 음식점에 취직해야겠다. 음식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음식점에 취직해야겠다. 그 뷰리 셔플라 샵은 제가 갈 때 도시락을 싸갔는데 사실 컵라면을 싸갖고 다녔어요. 한국 육개장 컵라면을 월마트에서 팔더라고요. 처음에는 39센트에 팔았는데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게 점점 올라서 65센트, 70센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시락을 그걸 컵라면을 싸갖고 다녔어요, 사실. 반찬도 없어요. 그것만 먹고 점심을 그걸로 때웠어요, 사실은. 계속. 그러다 보니까 몸이 되게 허한 거예요. 뭔가 몸에 영향이 있는 거를 보충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람이 그 몸에서 땡길 때가 있어요. 계속 점심을 사발면만 먹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학생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유학생 모임이 있어서 그 털사 지역에 있는 그 한인 유학생들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학생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친목을 다지려고 그 중국 뷔페에 갔어요. 차이니스 뷔페에 갔는데 중국 뷔페에 가면은 그 게가 나와요, 게. 킹크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이제 가야겠다, 우리 다. 그래서 나는 오늘 소가 되리라. 그래서 나는 오늘 소가 위가 4개거든요. 나는 오늘 진짜 소가 돼서 게를 엄청 먹어서 나올 때 옆으로 기어 나올 거야. 굳은 다짐을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기도 이제 목사님들 다 소개하고 이제 식사 기도하고 이제 첫 이제 그릇을 들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이제 한번 먹고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먹으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어린 그 형제가 있어요. 어린 형제가 있는데 걔네가 굉장히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사는데 그 형이 그 동생한테 그 동생이 이렇게 퍼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놈 못들어 배불릴 때까지 먹어 뭐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이제 접시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앉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접시를 들고 다 같이 먹으려고 가는데 바보 같은 놈 못들어 배불릴 때까지 먹는다.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먹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달 좀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어떻게 가야 되나? 더 먹으러 가야 되나? 근데 먹긴 먹었는데 하여튼간 걔네들은 뭐 일도 안 하지. 뭐 집에서 부모님이 다 챙겨주지. 뭐 하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안 그렇거든요. 또 이날 아니면 몸보신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 그 차이니스 뷔페가 그 저녁에는 10불 99예요. 그래서 플러스 텍스 있고요. 그다음에 팁 있고요. 음료수 시키면 있고요. 그러면 한 13, 14불이에요. 그럼 내가 하루 1시간 일하면은 7불 버는데 그럼 거의 2시간을 일한 돈으로 제가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사실은 하기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먹어야 될 음식이에요. 근데 사실 그 차이니스 뷔페가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거든요. 정크푸드예요, 미국에서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서정관 목사님이 한국에서 저 왔다고 피자 뷔페를 데려갔어요. 그때만 해도 피자가 한국에서 그렇게 흔치는 않았거든요. 피자 뷔페를 데려갔는데 와, 피자 종류가 그냥 막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막. 그래서 종류별로 막 먹었는데 야, 내일 또 사준다는 거예요. 무리 안 하셔도 되는데 딱 했는데 제일 싼 음식이에요. 그게 미국에서. 미국에서 제일 싼 음식이에요. 근데 그거 먹고 나면은 꼭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돼요. 너무 늦게 해가지고 헛배만 부르고 속이 비는 거예요. 근데 차이니스 뷔페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왔는데 어쨌든 유학생, 물론 돈 있는 유학생들이야 뭐 마음껏 먹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사치를 부린다든가 뭘 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또 고심하고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 먹기가 좀 차이니스 뷔페에서 먹기가 힘든 게 사모님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이 거기서 웨이트레스를 하세요. 근데 사모님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앉아서 먹는 게 심적이나 마음으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팁을 많이 주고 나오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 사모님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먹는 것보다 팁으로 내고 오는 돈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유학생들이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고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들 가난하세요. 다들 힘드시고 다 그래서 목사님도 파트타임 잡아갖고 사모님도 파트타임 잡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에서 매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월마트에 가서 기프트 카드를 사요. 100불씩 해서 기프트 카드를 목사님 가족만큼 사요. 이렇게 100불씩.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면은 목사님 방문해서 드렸어요. 그냥. 나는 싱글이고 나는 뭐 돈 쓸 때 나만 쓰면 되니까. 근데 가족들이 있는데 외식도 제대로 못 하는데 뭐 필요한 것 좀 쓰시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면은 매해 기프트 카드 사서 많지는 않지만 100불 정도 넣어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드리고 했어요. 그러면 또 목사님 사모님들이 또 고맙다고 또 하고 또 사모님들이 사실 목사님들은 학교 다니고 뭐 바깥 활동하는데 사모님들은 사실 집에서 애 키우고 또 파트타임을 갖고 막 하니까 홈식에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 막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또 아르바이트 했던 게 뭐냐면 방학 때 한국에 계시는 이제 그 저희 학교고 조인된 목사님들이 방학 때 수업이 다 끝났을 때 교수님들이 한가할 때 그때 들어오셔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 차 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버스로. 스몰 버스로 라이드를 해주는데 그게 좀 짭짤해요. 괜찮아요. 그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그 학교 학생들 그 언어가 통할 수 있는 분들을 요청을 해요. 그럼 한국 유학생 해봤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다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그 목사님 이제 수업 듣는데 숙소 또 다른 활동하는데 이렇게 다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이제 그 시브리 시브리 그 랭귀지를 계절학기를 들을 때요. 그러면 목사님들 이제 모셔다 드리고 전 차에서 시브리 단어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가도 돈은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시브리 단어 외우고 시브리 단어 외우고 목사님들 끝났어. 그러면 모셔다 드리고 어느 장소 그러면 또 시브리 단어 외우는 거예요, 계속.
차 안에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가실 때까지 돈이 제법 모여요. 제법 모이고 가실 때 또 수고했다고 따로 또 챙겨주세요. 그러면 그 돈에서 몇백 불 띄어서 사모님들한테 드려요. 사모님들 모처럼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얘기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시라고. 이게 다른 분들은 여유가 안 돼요. 근데 저는 혼자고 그리고 뭐 저 쓸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고생하시니까 분위기 가서 좀 푸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 돈 뭐 얼마 안 돼요. 사실 몇백 불. 그래서 그거 가셔서 식사들 하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챙겨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또 일은 일대로 하고 그렇게 다시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했던 일이 그 재패니스 레스토랑에서 그 웨이터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 돈 벌려고 간 게 아니고 먹으려고 간 거예요. 밥하기가 싫어가지고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밥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한국 분이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웨이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스시맨이 스페니쉬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동양애가 아니라 스페니쉬애가 스시를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 분위기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재패니스 레스토랑하고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스페니쉬애가 딱 서 있으니까 백인들이 딱 가서 어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항상 마음에 걸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더니 스시맨을 해라. 스시맨을 해라. 그러면 월급도 더 주고 같은 시간 일하는 거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왜 안 하느냐고 조건이 좋은데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웨이터가 좋습니다 하고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기 먹으러 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먹으러 왔다고 얘기할 수 없. 왜냐면은 이거 하다 보면은 주방에서 먹을 거를 막 줘요. 막 그리고 음식이 또 손도 안 댄 것들 막 있어요. 그럼 먹어요. 줘요. 난 그거 먹으러 간 건데 거기 스시맨 해가지고 앞에서 계속 서가지고 이거 하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웨이터를 거기서 했어요. 가면 이제 백인 애들이 와요. 걔네들은 로피쉬를 못 먹어요. 다 쿡된 것만 먹고 근데 기분상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막 단체로 와가지고 애들이 막 뭐 물어봐요. 이거 뭐 어떻고 이거 어떻고 내가 볼 땐 너 못 먹는다. 그래 아니라 달라 시켜요. 근데 딱 왔는데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익혀달라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어떤 거 맛있냐고 물어봐요. 뭐가 맛있어 물어보는데 제가 그거 다 먹어봤나요? 먹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무조건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는 맛있어요. 어디 가나. 제일 비싼 거는 맛있어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이거 맛있다고. 그리고 제일 비싼 거를 시키면요. 그 돈에 따라서 팁이 나와요. 거기에 예전에 저 때는 10%였는데 지금은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맛있냐고 그래서 맛있다고. 근데 먹어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스시 트레인이거든요. 이거 돌다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투고 박스에다가 싸서 집에 가서 먹으라 그래요. 주인이 좋으시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날 일한 웨이터하고 웨이트레스하고 팁을 걷어요. 팁 다 정산하고. 근데 저는 팁에 관심이 없어요. 저 투고 박스에 내가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저게 내가 먹고 싶은 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로지 그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투고 박스 나오면 거기다가 막 담아요. 담아가지고 목사님네 전화를 해요. 사모님네 저희 그 담임 목사님. 그러면 사모님이 주무세요 그러면은 그때 11시가 넘었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스시가 좀 남은 거에서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초저녁인데요. 오라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그럼 갖다 드려요.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또 있어요. 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투고박스도 하나 던져줘요. 그 남으면은 냉장고 넣어놨다 그 다음에 아침에 먹고 학교를 가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하는 후회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학교 도서관이 한 11시, 요일마다 틀린데 거의 한 12시까지 해요. 채플이 있는 수요일, 금요일은 11시 반까지 하고, 채플이 없을 때는 12시까지 해요, 저녁.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일하러 가지 않으면 도서관에 거의 거기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집에 가면은 뭐 있냐면, 어머니가 저 유학 갈 때 싸주신 그 태극기를 그 현관문 열면 바로 보일 수 있게끔 그 앞에다 달아놨어요. 그거 하고, 텔레비 없죠, 라디오 없죠, 인터넷 안 되죠. 그냥 잠자리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환경이, 도서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터넷 되죠. 거기 여름에 시원하죠, 겨울에 따뜻하죠. 그러니까 일하러 안 가면은 그 도서관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죽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도 할 게 없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거기 있다 보면은, 그러다가 제가 이동호 목사님한테 걸린 거잖아요, 거기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만 이동호 목사님이 그때 저 붙잡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시험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거기에 있으면 이제 수희 아저씨가 이제 문 닫을 시간 10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짐 챙겨가지고 나가요. 나가면은 도미터리 도서관은 새벽 2시까지예요. 그러면 도미터리 도서관으로 걸어가요, 제가. 그러면 도미터리 도서관에서 새벽 2시까지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2시가 되면은 나와가지고 그 학교 기도탑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 모양으로 형상으로 된 기도탑 앞에서 10분 정도 기도를 해요. 그때 이제 생각하면은, 지금도 뭐 생생하지만, 그게 기도탑에서 10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면서, 오늘 잘 버텼다. 매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인데, 오늘 너무 잘 버텼다. 내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이제 누가 알 수 있을까? 도대체 내 이런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 있죠. 그러면 집에 가면은 이제 2시 넘어서 자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수업이 있어요. 그럼 8시 수업에 맞춰서 올라 그러면 최소한 7시에 일어나야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이렇게 매일 그렇게 거의 그렇게 반복되는 삶이에요. 그 삶이. 그래서 일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잠을 줄이는 일밖에 없어요, 시간으로. 그러니까 내가 잠을 줄여야지 이거를 쫓아가지. 가뜩이나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데 저 미국 애들한테 제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난 쫓아가고만 싶은 거예요. 그냥 졸업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점수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졸업만 하고 싶은 거예요. 졸업만 해서 나 이제 공부 너무 하기 싫다. 이제 너무 지쳐서 졸업만 할 수 있는 힘, 그것만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의 제가 12시 이전에 자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일하고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전쟁 같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일도 나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고, 사실 그 중간중간에 그 유학생들이 이사를 많이 다녀요. 네, 유학생들이. 그리고 전도사님들, 이제 목사님들도 이사를 많이 다니고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그 아파트 계약을 하면은 1년이 지나면은 좀 깎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더 올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 가면은 원먼스 프리를 줘요. 한 달 공짜로 살 수 있는 걸 주는데,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이사를 많이 다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그 유학생 애들이 이삿짐을 좀 도와줬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삿짐 스케줄을 저한테 맡겨요. 이게 너무 웃긴 얘기인데, 모든 이삿짐 스케줄을 본인 스케줄에 안 맞추고 저한테 맞춰요. 그래서 이전 도사님 언제 수업 없으세요?
그거 보고 알잖아, 맞죠? 서로 자기네들끼리 의논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수요일 날 수업 없다고 하니까 이날 내가 할게. 그다음 그러니까 이 사진 스케줄을 저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저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나중에 예약 가면은 힘을 숨겨야 돼. 힘을 숨겨야 돼.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삿짐도 굉장히 또 요 로컬에서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서 하는 것도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 일리노이 시카고에 아들이 사는데 걔를 이니드 오클라마까지 이제 제가 10시간을 거쳐서 그 6월 버스로 혼자 운전해가지고 이삿짐을 날라줬었어요. 혼자 10시간 운전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한 4시간 반 걸리는데 달라스도 운전해서 그 이삿짐 날라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익스프레소야 뭐야. 그러면서 사실은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렇게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자리 잡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털사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정해진다 그랬어요. 그 사람 의자하고는 상관없어. 마중 나오는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면 그 교회 가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이 집부터 차부터 모든 세팅을 그 사람이 다 해줘요. 셋업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정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그 제가 그 털사 한인 장로교회를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 유학생들이 오면은 이제 목사님이 시간이 또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집을 좀 얻어주라고. 그러면은 그 리징 오피스 가가지고 아이들 그 룸메이트 할 애들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데 사실 그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코사이너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코사이너를 해줘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전기 놔야죠. 전기도 전화해서 놔야 돼요. 전화도 안 받아요. 잘. 그러면은 가스 놔야죠. 그다음에 뭐 전화 놔야죠. 막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차를 사러 또 가야 돼요. 차가 없으면 미국 활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차를 사러 또 딜러에 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도 눈이 높아져가지고 아무 차나 안 사요. 한번 딱 갔죠. 미국 차 딱 처음 보면요. 영화에서 나오는 차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영화에서만 보던 차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차인데 미국에 직접 가니까 내가 이거 조금만 무리하면 저 차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보태면 저 차까지 살 수 있는데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간 애가 아무 차나 괜찮아요. 갔다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면 다음날 또 가요. 그럼 다른 차가 또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걔 때문에 차 하나 구해주는데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누가 써? 제가 쓰는 거예요. 제가 걔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차를 구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뭐 사실 그게 뭐 어렵진 않아요. 사실 가서 차 구해주고 하는 게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이제 시간적으로 저도 없을 수가 있는데 걔를 차를 빨리 안 구해주면 제가 나이들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걔 시간 맞춰서 또 아이들 교회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빨리 차를 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자립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는 일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방학 때 처음으로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사실 그 나오기 전에 제가 이동욱 목사님도 카메라를 좋아하시지만 저도 카메라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날로그 시절부터 카메라를 썼어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부터 써서 카메라를 옛날부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는 디지털로 바뀌었을 시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사고 싶어하는 카메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캐논에서 나온 1D 마크 2라고 하는 그 카메라인데 출고가가 700만 원짜리였어요. 되게 비싼데 그게 이제 중고로 나온 게 있어요. 한 200만 원, 200한 몇만 원에.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카메라를 사고 싶어서 돈을 좀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좀 더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을 계속해서 그 카메라를 사고 싶어서 이제 모았어요. 그 막상 이제 그게 한 2,200불 정도 됐었는데 그 돈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살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한편에는 사실 그 다른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내가 그 지금 내 그 취미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나. 부모님도 고생하시고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고생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살라고 굳은 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너무 사고 싶은데 또 사자니 그런 것들이 걸리고 그래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마음 한편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그 마음을 하니까 마음이 진짜 편해졌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그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 그럼 이거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 마음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컴퓨터에서 그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베이에서, 이베이 옥션에서 그 카메라가 가격이 어떻게 되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이베이 옥션에서 비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당첨이 됐네. 제가 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샀겠어, 안 샀겠어? 샀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마음속에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체면이죠.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카메라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카메라가 온 거예요. 그 카메라가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찍었겠어, 안 찍었겠어? 못 찍었어요. 렌즈가 없어요. DSLR 카메라인데 렌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렌즈를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렌즈 살 돈을 또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렌즈 그때 중고로 샀거든요. 그것도 한 3, 40 들어온 것 같은데 3, 400불 렌즈를 샀어요. 드디어 이제 완전체가 됐어요. 내가 찍었겠어, 안 찍었어? 못 찍었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요. 다 마련됐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말고사에다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카메라를 집에다 모셔놓고 나가서 출사를 못 나간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한국 가서 찍자. 그래, 한국 가서 찍자. 이번에 한국 나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를 싸들고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카메라 찍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들고 나와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야겠다. 디지털은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겠다. 팔고 돈을 더 보태서 좀 더 신형으로 사야겠다. 어차피 중고니까. 그래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이 카메라 살 돈 해가지고 실을 딱 해놨어요. 이건 카메라 살 돈이야. 다른 데 쓰면 안 돼. 해서 딱 해놓고 방학 때 한국에 나와서 아산의 최영규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최영규 목사님 교회에 방문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2주 정도 머물렀어요. 머물면서 최영규 목사님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참석하고 12시부터 그 야산이 있어요. 야산에 올라가지고 새벽 1, 2시까지 산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2주 정도 가까이 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정말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제가 설사 한인 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피아노를 2개가 있는데 피아노를 보시는 거예요. 둘 다 중고스러운데 하나는 너무 낡았고 하나 피아노를 보시면서 막 살펴보는 거예요. 피아노를 사야 되는데 하면서 결정했어. 꿈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야겠어 하더니 제가 꿈에 옆에 있었는데 저한테 딱 보더니 돈을 달라는 거예요. 꿈에. 진짜로요. 꿈에. 그래서 저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 속에 돈을 넣었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또 꿈에. 드렸어요. 꿈에. 그래서 꿈이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미국에 전화해볼까 해가지고 미국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시죠? 뭐 해가지고 방학 끝나면 이제 들어갈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끊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목사님 제가 꿈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신디사이저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그 신디사이저를 살라고 중고 신디사이저 2개를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하나를 결정해서 그거를 사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신디사이저를 사기 위해서 그 교회 유스 아이들이 그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세차도 하고 모두 팔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는 걸로 해가지고 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혹시 살 그 신디사이저가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1,800불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혹시 새 거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새 거가 2,200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새 거 사세요. 제가 꿈에 2,200불을 드렸습니다. 액수가 꿈에 2,200불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목사님한테 2,200불을 송금해 드렸어요. 그 돈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던 돈이에요. 저 이렇게 실컷 즐기게 해놓고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는구나. 꿈으로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에 소원했던 거를 하나님 잊지 않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더 좋은 곳에 쓰게끔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아쉽지도 않고. 왜냐하면 꿈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돈이 맞는 거고 또한 때에 맞게 그 맞는 그 곳으로 그 돈이 쓰여진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리고 렌지 살 돈도 헐었어요. 그날 바로. 그래서 그날 부흥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냥. 어차피 바디가 살 돈이 없는데 렌지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헐어버렸죠.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시다고요. 이 돈은 내가 꼭 필요했던 액수의 돈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나름대로 내 계획대로 이걸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바꾸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실 그 유학도 사실은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처음에 이제 유학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미국에 대해서 동경한 것도 아닌데 비행기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감사했던 거는 이동호 목사님을 만난 게 가장 감사했던 거예요. 사실은. 뭐 공부한 거 물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 현상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집회들을 많이 가본 거 감사할 수 있는데 제일 감사한 거는 이동호 목사님 만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앞으로 일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서 공부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곳에 취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판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실력이 중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졸업을 한 거지 졸업식 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게 졸업하는 게 정말 꿈만 같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졸업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보다 먼저 졸업하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전도사, 나 졸업하니까 페이퍼가 쓰고 싶어. 막 그러는 거예요. 숙제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미치셨어요? 그렇게 쓰고 나서도 그 지겹지 않으세요? 제 거 쓰세요, 제 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가끔 미친 생각을 해요. 나도 페이퍼를 좀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사실 그 MDB 졸업했을 때 아쉬움이 참 많았어요. 네, 사실 미국에 살면서 여행도 제대로 다녀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게 뭐 눈 뜨면 학교 가고 일하고 눈 뜨면 학교 가고 일하고 그 미국에 살면서 미국 생활다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박사과정을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도 이렇게 끝나고 가기는 너무 아쉽다. 공부하고 싶어서 보다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서 그래서 박사과정을 하면 학교는 매일 안 가도 되니까 시간은 좀 많이 남겠지. 그러면은 내가 좀 미국 좀 돌아다니고 집회도 좀 돌아다니고 좀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했는데 오산이죠. 학교 안 가는 대신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차라리 학교를 가고 싶어요.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사실 맞췄어야 되는데 너무 미국 생활도 지겹고 그러던 찰나에 어머니가 미국에 있으면 늙어 죽겠다고 빨리 들어와서 결혼부터 하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안 들어간 거죠. 지금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나고 칠레에서 활동하고 지금은 칠레에서 그 경제학 교수를 해요. 그 친구가. 그러면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그러면은 저한테 항상 그래요. 자기 한국 걸프렌드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결혼했거든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저한테 계속 농담으로 계속 한국에도 너무 이쁘고 너무 상냥하고 너무 하니까 한국 그 걸프렌드 좀 소개시켜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You got to marry. 너 결혼했잖아. I've seen your wife for years. 너 와이프 내가 몇 년 동안 봐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I'm still single. 지금도 아직도 나 솔로야. 그러면은 Who need more girlfriend? 그러면은 누가 뭐 걸프렌이 더 필요하겠어?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럼 걔가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면 Don't say again. 내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그 여자에 대해서 미국 애들이 되게 그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그 여자분 우리 아이들은 미국 가면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인기가 많어. 되게 신기해요. 보는 눈이 진짜 제각기인데 그러니까 한국 여자애들은 그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또 유학생들이 외롭잖아요. 그럼 혹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욱 목사님이 혼전순결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분위기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낯선 곳에 가면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사실은. 네. 그래서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미국에 가면은 부모님한테 우선 벗어난 거잖아요. 그 자유가 있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 자체가 그래요. 진짜 그래요. 거기는 술, 담배가 아니에요. 마약이에요, 마약. 동성애예요. 이런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편 말씀에 봤던 대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없으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뭐 명예를 얻고 뭐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빈 털털이고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학생들 요게 멍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내가 이거 막 장난으로 기도하는 것 같죠? 하나님 다 들으세요. 때가 되면 이루세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때가 되면 이루세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가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계속 공부할 때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미국이 좀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해외 갈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허투루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마음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 힘있게 찬양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공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오후에 영어 찬양하죠? 영어 찬양할 때 거의 한 9곡, 10곡 하죠? 거기 나오는 영어 찬양 매주 그거 다 외우세요. 통으로. 54주면은 그 양이 상당해요. 그 매주 찬양하잖아요. 그거 외워요.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외워요. 매주 찬양하는 거.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오후에 찬양하잖아요. 영어로. 그거 다 외워요. 그냥 통으로. 단어 외우지 말고 문장을 통으로 외우라고. 통으로. 그럼 그게 쌓여요. 계속. 전부.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그 실력이 일치월장하게 될 거예요. 늘어나게 될 거예요. 믿어요? 그럼 이번 주부터 학생들 오케이?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며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죄악된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신화를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굳건히 쓰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새 소망과 산 기쁨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